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지친 나날들을 보내던 나에게 요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처음 요가를 접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추천이었다. 친구는 요가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동시에 몸매를 정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나는 요가가 그저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처음 요가 수업을 듣던 날,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려 노력했다.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동작을 취했고 이내 내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은 자세를 잡는 것이 어려웠지만 초보자들에게 흔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요가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요가는 나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켰고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는데 마치 하루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었다. 또한 꾸준한 요가 수업 덕분에 내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해 움직임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유연성을 기르며 다양한 요가 동작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몸매 라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요가는 근력을 강화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는 나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요가는 나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요가의 철학은 나의 사고방식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요가를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정기적으로 요가를 하고 있다. 때론 혼자서 집에서 마음 진정용 음악을 틀어두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 허락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한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것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커다란 힐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꾸준히 요가를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복잡한 도시 생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피로감은 쌓여가고 점차 몸과 마음이 지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만큼 매력적일까? 이 이야기는 자연요법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은 한 사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한때는 일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찼던 민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는 야근과 끝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로 인해 점점 지쳐갔다. 결국 그는 수면 부족, 소화불량, 커다란 무기력증 같은 신호들로 인해 자신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지방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떠난 민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친구가 사는 곳은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민수는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푸른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셨다. 자연 속에서의 잠깐의 휴식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놀랄만큼 가벼워졌고 머릿속은 어지럽던 생각들로부터 해방됐다. 그 후로 민수는 자연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주말마다 근교의 산을 찾거나 바다로 향했다. 주기적으로 자연을 접하며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명상과 요가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는 점차 줄어들었고 마음의 평화는 커져갔다. 자연은 말없이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그때 깨달았다. 또한 민수는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통해 건강을 도모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식재료로 요리를 하고 차로 만든 따뜻한 허브 음료를 마시며 그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민수의 삶은 큰 평화를 찾게 됐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으로 채워졌다. 이처럼 자연요법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생활 방식 그 자체로 자리 잡았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속에서의 경험들은 민수에게 건강은 물론 삶의 질적 향상까지 선사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치유의 가능성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자연의 선물은 꼭 한번 경험해볼 가치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이 유난히 맑던 어느 봄날 도심 속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지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험난한 일상 속 자신을 돌아보았다. 분주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의 압박으로 어느덧 스트레스라는 괴물이 그의 삶을 조용히 파고들어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던 그에게도 직장 생활은 전쟁터였다. 하루는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느끼고 있던 압박감과 불안감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답 대신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그에게 아버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나도 젊었을 땐 그런 시기가 있었다며 민철한 눈빛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해 주셨다.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걷는 것이었다. 일상 속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걷는 동안 지우는 속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던 산책이었지만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30분을 걸으라고 조언하셨다. 바쁘게 달려가기보다 자신의 삶의 속도를 다시금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준다고 하셨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이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졌다. 어릴 적에는 쉽게 흥분하곤 했던 아버지가 늘 온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명상의 힘 덕분이라고 하셨다. 지우는 명상을 시작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되었지만 점차 하루의 시작과 끝의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나갔다. 세 번째로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던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게 몰두할 수 있었다. 아버지 역시 바쁜 생활 중에 낚시와 같은 정적인 취미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넓히며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곤 하셨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이었다. 하루의 감정들을 일기로 적어내려가면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나갔다. 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위태로웠던 순간들을 책으로 출간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지훈 역시 꾸준히 일기를 쓰다 보니 마음의 짐이 경감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지훈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위의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우는 여러 난관 속에서도 외롭지 않다는 큰 위안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아버지가 말했던 이 5가지 스트레스 대처법을 꾸준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곧 있을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혜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완만한 언덕과 수정처럼 맑은 시내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엘라라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라라는 건강과 웰빙에 매료되어 종종 영양과 운동에 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건강 여정은 슈퍼푸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라라는 케일, 퀴노아, 블루베리와 같은 슈퍼푸드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와 생기 넘치는 녹색 샐러드를 곁들인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급격히 상승했고 피부와 기분도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라라는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유행 다이어트에 떠들썩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유행 다이어트의 진실, 무엇이 정말 효과적인가? 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본 결과 빠른 해결책이 제공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건강은 균형 잡힌 영양과 자신의 몸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엘라라는 추운 계절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올겨울 면역력 높이는 자연적인 방법은 그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늘, 생강, 감귤류 과일이 가득한 장을 보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심지어 허브 요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 에키나시아와 엘더베리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단이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그녀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기분과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기법에 의지하게 되었고 심호흡과 명상을 연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를 하던 중 그녀는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건강 신화를 불식시키기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믿었던 오해의 수에 놀랐습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부터
디톡스 다이어트까지. 엘라라는 자신이 읽는 것을 의심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정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홈에서 체중 관리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초보자 가이드를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개인 체육관으로 활용하며 간단한 비디오 튜토리얼을 따라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자신감을 느끼는 루틴을 구축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예산을 염두에 두었던 엘라라. 저렴한 가격에 건강하게 먹는 궁극적인 가이드는 그녀가 밀프렙을 하거나 주간 신문을 통해 똑똑하게 쇼핑하며 남은 음식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하여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먹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라라의 모험은 장 건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 이해하기는 그녀가 김치와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시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더 균형 잡힌 기분을 느꼈습니다. 업무 중 짬짬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 유지하기를 포함시키며 하루 중 몇 번의 스쿼트, 런지 또는 푸시업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건강에 대한 탐구는 수면이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 더 나은 휴식을 위한 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녁 루틴을 정리하여 조명을 낮추고 화면에서 떨어져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잠자는 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라라의 궁극적인 건강을 향한 여정은 빠른 변신이 아닌 점진적인 생활 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천은 그녀의 일상에 깊게 녹아들어 건강하고 행복하며 정보에 밝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친구와 가족들이 더 건강한 삶의 길을 걷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간단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깊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